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치사, 전치부사 온 여러 가지 표현 세 번째 시간 됩니다. 7번 I'm on it. 자, 나는 주어 am 이다, 있다. on it, 전치사 on이죠. on과 it과 결합해서 그것 위에 있다. 이거는 이제 단어를 쫓아가는 그대로 직역하는 형태지만, 자, 이런 경우는 이 on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과 접촉해 있다라는 개념, 표면에 붙어 있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뜻이라고 그랬고, 어, 그것 위에 있다, 접촉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책임지거나, 예,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이것이 접촉과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책임지다, 부담을 안 껴안는다는 개념. 자, 그 다음, 그것에 붙어 있다란 말은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에 단절되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것은, 접촉해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기본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말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의미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I'm on it 하면 내가 그것에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책임지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맡아서 하겠다. 무엇을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I am on it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상대방에게 일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I'm on it 하면은 내가 그 일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그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또 추진 중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뭐를 추진 중에 있는, 뭐뭐를 진행 중에 있는 할 때 on it 이런 표현으로 또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8번에 Who wants to make a presentation? Who wants to make a presentation? 자, 누가 원하는가? 자, who wants? 자, 이 wants는 일반 동사 s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현재형이고 3인칭 단수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의문문인데 일반 동사 의문문일 때는 do나 does, did가 필요한데 do나 does, did가 보이지 않고 그냥 wants 일반 동사가 쓰고 앞에 who가 보인다면 지금 who가 주어 자리죠. 그래서 주어를 물을 때는 do나 does를 쓰지 않고 그대로 동사 앞에 의문사 who만 쓰면 됩니다. who나 what. 그렇죠? 그래서 이 who는 3인칭 단수로 봐서 wants에 s를 붙여요. 그래서 누가 원하는가. 그 다음에 to make a presentation. presentation 나왔어요.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어떤 현재나 과거형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를 쓸 때 이 동사는 연결어가 필요한데 그 연결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고 했어요. 동사 원형, 지금처럼 make란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make에 ing를 붙여서 making ing를 이용해 주거나 아니면 얘 과거분사 make, made 과거분사 made를 쓰거나, 그래서 보통 셋 중에 하나로 연결해 쓰게 되는데 지금 to로 연결해 썼죠. 자, to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그 부분부터 묶어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묶어주고 이 안에 내분을 들여다보면은 make 뒤에 presentation이라는 이 명사는 make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얘는 make의 목적어구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presentation을 make한다. presentation을 만든다. presentation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resentation 한다고 할 때는 쓰는 동사는 do란 동사를 쓰지 않고 make란
어떤 행위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이 make입니다. 그래서 make presentation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전체 묶은 덩어리가 이것은 문장 속에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덩어리는 명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를 판별하려면은 이 묶은 덩어리 왼쪽에 있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사의 명사 자리에 쓴 명사 역할. 그럼 이 동사의 명사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명사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사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예요. 원한다 왼쪽은 누가 주어가 후가 되겠죠? 그럼 원한다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엇을 원하는가? want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want의 이 전체 to make a presentation은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체는 명사 역할이 된다. 명사 역할이 됐을 때는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장차 내용 이해는 이렇습니다. 장차 앞으로 미래에 V 다시 하는 것 V 다시 하는 것 또는 V 다시 하기. 그러니까 to make 장차 하는 것 장차 하기. 근데 원한다 다음에 무엇이라면 make 하는 것을 또는 make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make presentation 하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하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목적어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 안에 또 그럼 해석 순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를 제일 먼저 해석해라.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해석해라. 동사보다는 목적어를 먼저 해석해라. 또 이 안에 내용은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면 얘보다는 얘를 먼저 해석하게 되겠죠. 자, 그럼 전체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원해요? 자, 이건 내용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누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죠? 프레젠테이션 할 사람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I'm on it.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 on it. 그래. 제가 그걸 맡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m on it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I'm on it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것도 이걸 또 그냥 그대로 누가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I will make a presentati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make 앞에 will을 써서 make 할 것이다. 그럼 제가 make 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m on it 이 말과 같은 표현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I'll make it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I'll make it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또는 I'll make a present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We need some ice. 우리는 필요하다 some ice. some은 약간의 얼음을 우리는 얼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 얼음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I'm on it.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럼 제가 그 얼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내가 얼음을 가져오겠다든지 얼음을 사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좀 얼음이 좀 필요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나서서 I'm on it. 그러면 제가 그럼 얼음을 가져올게요. 사올게요. 얻어올게요.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면 또 말 그대로 I'll bring some ic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대로 써도 되겠죠. bring은 가져오다. I will bring some ice. I'll bring some ice.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올 겁니다. 얼음 좀. 제가 얼음 가져올게요. I'll buy. 제가 사오겠습니다. I'll get. 제가 get도 이제 가져오다는 의미.
이때 get이라는 의미는 사올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 얻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것이 사야만 갖고 얻을 상하면 get은 사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옆에 얼음이 있다면 가져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 get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사거나 또는 얻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get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목적어를 산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얻어온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ll bring some ice, I'll buy some ice, I'll get some ice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냥 간결하게 I'm on it,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some ice를 반복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I'll bring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그걸 가져올게요. I'll buy it, I'll get it 이렇게 하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Are you doing your homework? 너는 doing 하고 있니? Your homework? 숙제를 하고 있니? 이렇게 했어요. Are you? 라고 한다면 원래 문장은 are를 주어 다음 자리로 옮기면 평소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ou are doing your homework. 너는 하고 있다 너의 숙제를. 그래서 너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다 묻습니다. 의문문을 만들려면 are를 앞으로 끄집어내죠. 그래서 Are you doing your homework? 너 숙제하고 있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도 숙제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you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요. 너 숙제해? 우리말은 그래요. 숙제하냐? 또 역시 우리말 속에는 너란 말이 들어가 있질 않죠. 그래서 doing homework?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영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라는 주어를 내세워야 되겠고 동사는 하고 있다. 무엇을? 숙제를. homework. 집에서 하는 일이 숙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되면 숙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너의 숙제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네 동생의 숙제가 될 수도 있고 형의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의 숙제가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누구의 숙제란 말이 이것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you란 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 자,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영어로 옮길 때 이 부분을 놓친다는 말이에요. 숙제하고 있어? 그러려니까 Are you doing homework?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럴 때 항상 특히나 명사를 말할 때는 이 명사 하나만 갖고 표현이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아니면 구체적으로란 말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영어를 볼 때마다 Are you doing homework이 아니라 Are you doing your homework? 그랬더니 I'm on it 그럽니다. 저는 그것 위에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계속 연속돼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on it. 이럴 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I'm on it은 내가 그것을 떠맡겠습니다. 그걸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I'm on it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킨 일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I'm on it 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하나의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는 그 하나만 보고서는 절대 판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는가를 앞뒤를 보고서 우리가 그 내용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늘 관심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m on it. Are you doing your homework? I'm on it. 하고 있습니다. Yes, I'm doing my homework. 네, 저는 지금 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it. 적극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It's on me. It's on the house. It's on us.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It's on me. 그것은 내 위에 있다. It's on the house. 그것은 집 위에 있다. It's on us. 그것은 우리들 위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식당 같은 데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앞으로 나서면서 그거 제가 낼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럴 때 쓰는 말. It's on me. 그것은 내 위에 있다. on이란 말은 내 책임으로 한다는 말이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랬죠. 이것이 물건값 계산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내 책임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It's on me. It's on the house. 이때 on the house라고 했을 땐 house는 이제 식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당 주인이 이것은 우리 식당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럴 때 it's on the house. 이건 저희가 내는 겁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돈 받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It's on the house. 또 it's fre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t's on us. 그것은 우리들 위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내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대접하는 겁니다. It's on me, it's on the house, it's on us. 자, 그래서 it's on me라는 말 쓸 수도 있겠지만 I will treat you. 이 treat이란 동사를 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treat이란 말은 대접하다는 뜻이에요. will 대접할 겁니다. 당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대접할게요. 부의할 것이다. 부의할 거다. 부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접하는 거니까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It's on me 또는 I will treat you 라는 표현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go on. go on이라고 하는 것은 go 가다. 어떤 일을 on 어떤 일을 접촉해서 어떤 일을 접촉해서 떠나다 어떤 일과 관련해서 떠나다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go on 어떤 일이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go 떠납니다. trip은 여행이에요. 여행을 맞이해서 떠나다 가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행을 간다 하면 많이 on 없이 쓸 수 있느냐? 그럼 여행 자체를 간다란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여행을 가다라고 하지만은 그럼 on이란 말은 우리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go a trip하면 딱 되겠는데 이때 go on이라는 전체를 써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을 오는 어떤 행사를 어떤 일을 맞이해서 어떤 일과 관련해서 길을 떠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여행 자체를 간다는 말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말로야 뭐 여행을 가다 을로 말을 하지만 영어식 그 논리의 개념은 어떤 일을 맞이해서 길을 떠나다라고 이해해서 우리 번역은 이 on 없이 그냥 go 출입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쓸 때는 go나 출입 이런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출입이라는 건 여행인데 short 출입하면은 짧은 여행, long 출입하면 긴 여행이에요. 그래서 짧은 여행을 떠나다 하면은 go on a short trip. 아주 긴 여행을 떠나는 건 go on a long trip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우리가 소풍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go on a picnic, P-I-C-N-I-C. go on a picnic 하면 소풍을 가다. 자, go on a trip. 트립은 트립인데 비즈니스 트립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상 여행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go on a business trip. 이건 출장 가는 거죠.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trip. 해외로 그러면은 해외로 하면 abroad. go on a business trip abroad. road는 길이에요. 그래서 abroad는 해외로란 말이에요. 이게 해외로 출장을 가다 go on a business trip abroad. 만약에 미국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go on a business trip to the US. 그렇죠? to the U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o on a
vacation 요거는 휴가입니다. 휴가를 가는 거는 go on a vacation. 뭐 여름 휴가면은 summer vacation, 겨울 휴가면 winter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go on a honeymoon, honeymoon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을 가는 것. go on a honeymoon to 어디로? 만약에 하와이로, 네, 하와이, 하와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go on to honeymoon to 하와이 그러면은 하와이로 허니문을 가다, 신혼여행을 가다 이렇게 쓰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I'm going on a trip tomorrow. I'm going. 나는 going 가고 있습니다. 아까 on a trip 여행을 맞이해서 가다. 그러니까 I'm going on a trip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다. 부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인데 여행을 가고 있다는 말은 안 되죠. 그렇죠? 내일이라고 한다면 tomorrow라는 내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행을 갈 겁니다. 내일 여행 갑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내일 여행 갑니다. 근데 왜 내일 여행을 갈 겁니다라고 하면 I will이라고 will go라고 하지 않고 I am going이라고 썼을까요? I will을 쓰게 되면 뭐뭐 할 거다라는 뭐뭐 할 생각입니다라는 그냥 우리가 보통 뭐뭐 할 생각입니다 할 때는 will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하는 것이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진행형을 써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할 때 쓰는 말이 I am going입니다. 그러니까 I am going on a trip tomorrow. 내일 여행 갑니다라는 말 속에는 내일 여행 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라는 때 쓰는 표현법이 돼요. 그래서 I'll go on a trip tomorrow. 난 내일 여행 갈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그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너 내일 뭐 할 건데 내일 여행 갈까나 해. 이거는 I will go on a trip tomorrow예요. 근데 너 내일 뭐 해? 나 내일 여행 가기로 잡혀 있어. 여행 갈 지금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다 돼 있어. 내일 여행 가. 아는 건 다르죠, 좀. 그렇죠? 네, 그럴 때 쓰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해서 뭐뭐 할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쓰는 표현 I'm going. 나는 내일 만나, 누굴 만나 이럴 때 쓰는 표현법. 친구 만나, 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그럴 때 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해서 그 미래에 어떤 계획된 일을 나타내주고 will을 쓰는 경우는 그럴 생각이다, 의향이다라는 정도만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여행 갈 계획이 잡혀 있어. 자,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나 내일 여행 가. 그럼 말 속에 얘가 내일 여행 갈 계획이 잡혀 있는 모양이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When do you go on a vacation? 언제? When do you go? 너는 간다. vacation, 휴가차 떠나다, 휴가를 가다 그랬죠. 언제 너는 휴가 가니? 언제 휴가 가니? 자, 근데 여기서는 do를 쓴 이유는 이때 go가 일반 동사 3인칭 단수 현재니까 do를 쓰게 되겠고 의문사 맨 앞에 쓰죠. 그래서 언제 너는 휴가를 가니? When do you go on a vacation? I want to go on a honeymoon to Bali next week. 보십시오. 나는 원한다. 무엇을? 그럼 이 전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전체 묶어라. 어디까지 묶냐면 뒤에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보일 때까지 묶어라. 자, 묶어서 보니까 원한다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원태 목적어 명사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to 플러스 동사를 장차 V 다시 하는 것을 장차 V 다시 하기를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나는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어디를 가? 한의문을 가. 그래서 한의문차 떠난다. 이걸 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go on a honeymoon 신혼여행을 간다. 어디로 가요? To Bali. 발리로 가요.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발리로 신혼여행 가기를 원해요. 자, 누가? 나는 원한다. 뭐 하기를? 가기를, 뭘 가기를?
honeymoon을 on a vacation, on a honeymoon. 자, 어디로? to 발리, 발리로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next month, 다음 달에. next year, 내년에. next summer, 다음 내년 여름에 되겠죠. next summer, 내년 여름에. 만약에 이번 겨울에 하면 이번에 하면은 this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this winter, 이번 여름에. 뭐 이번 가을에 this autumn, autumn, autumn. 자,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next는 다음에 돌아오는.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 so good news, we are going to go on a trip. 그래, good news, 좋은 소식이구나. good news, 좋은 소식이구나. bad news, 아이고, 안 좋은 소식이구나. we are going to go on a trip. 우리는 going to go on a trip. 자, 비동사 going to 이 전체는 we니까 are going to, I면 I am going to, 3인칭 단수면 is going to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 원형 앞에 비동사 going to가 붙으면 해석은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또는 할 것 같다. 자, 뭐뭘 하려고 하거나 할 것 같다라고 쓰는 표현이 be going to입니다. 그래서 we are going to go on a trip. 우리는 여행 가려고.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좋은 소식이야. 우리는 여행 가려고 그래. 여행 뭐 하려고 그래. 여행할 거야. 또는 할 작정이다. 여행 갈 작정이야. 뭐 하려고 그래.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방금 we are going to go on a trip하고 we will go on a trip하고 이걸 진행형으로 그냥 we are going on a trip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다시 보니까 we will go on a trip 하면 우리는 여행을 갈 거다. 우린 여행 갈 생각이야. 그럴 생각이 있어, 의향이 있어라는 정도 의미예요. 여행 갈 거야. 그 다음에 진행형만 쓰면 are going은 우리는 여행 갈 계획이 되어 있어. 우리는 여행 가기로 됐어. 여행 가기로 했어. 이런 정도 의미. 우리 여행 가.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여행 가려고.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여행을 가게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계획 잡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별일 없으면 여행 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표현법이 제일 그 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일 때 이미 계획 잡아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쓰시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라는 의미일 때는 be going to를 쓰시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냥 생각만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는 정도일 때는 will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가 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소풍을 갈 거다라고 1차적인 번역에도 상관없어요. 우린 소풍 갈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도 좋은데, 이것을 굳이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정도의 의미인지, 자, 이것을
이 정도 구분하면 쓰면 되는데 뭐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알고서 나올 때마다 그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s going on? 예, 자, 이게 퀘스천 마크가 빠졌네요. 의문이죠. What is going이에요. 무엇이 is going, what's going 주어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뒤에 진행형 is going 앞에 what만 썼죠. 그래서 얘가 주어를 묻는 거기 때문에 what's going on 무엇이 가고 있습니까? on 계속해서 무엇이 붙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내 앞에 진행되고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일의 연속체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인데 이 going on, what's going on 하면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예,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떤 일이죠? 눈앞에 펼쳐진 건 어떤 상황이죠? 할 때 쓰는 표현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럴 때 쓰는 말이 what's going on입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는 게 좋은데 자 이것을 갖다 무슨 일이 what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현재형이에요. 또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자 이건 과거로 썼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같이 씁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What happens? 현재형으로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졌죠? What happened? 근데 이걸 세 개 다 같은 의미로 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What's going on? What happens? What happened? 자, 그 다음 I'm sorry, is there something going on here? I'm sorry, 실례합니다. 실례지만 is there something? 자, is there니까 is의 원래 자리는 여기였겠죠? 그래서 there is something이었네요. there is는 무엇이 있다. something이 어떤 것, 무슨 일이 되겠죠?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there is 표현법의 there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뭔 일이 있습니까? here 여기에서 going on here. 자, 우리가 어떤 명사가 하나 등장을 하면 말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 명사를 등장을 시켰을 때 이 명사 하나만 갖고 상대방에게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어떤 명사인지 쌍방 간의 구분의 상황이 충분히 구분이 됐을 때는 이 명사를 별도로 설명해 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사 하나만 꺾고서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떤이란 말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이란 말이 필요한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이란 말이 결국은 명사를 설명해 주니까 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역할상.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명사를 설명해 줄 때 뒤쪽 명사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동사 연결법을 또 이용해 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동사 원형에 ing를 해서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또 쓸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 또 뭐 과거 분사인 gone, G-O-N-E gone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명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ing, 과거 분사 이렇게 해서 명사 뒤에 이 덩어리, 묶은 덩어리가 명사 오른쪽에서 이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우리는 얘가 형용사 역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의미는 동사 원형의 ing가 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형용사일 경우에 이때 해석하는 방법은 V-ing
하고 있는 V 다시 하고 있는 또는 V 다시 하고 있었던 또는 V 다시 한 하는 V 다시 한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은 하고 있는 현재 상황 있었던 하고 있었다면 과거의 상황 하는이면 현재 상황 한이면 과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 뭐뭐 할 어떤 거라면 to 플러스 동사를 쓸 거예요. to go 형태로 해서 장차 뭐뭐 하는 것과 관련되면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실제로 뭐뭐 하고 있거나 했거나 하거나 할 때는 ing를 이용해줘요. 자, 그래서 is there something 어떤 일이 있나요? going on here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이네요. is there 했기 때문에 going on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going on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근데 발생하는 보다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발생한이 되겠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what happened 요 위에 말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 때 이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발생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기서 발생한 무언가 사건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것,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는 직역이에요. 그런데 직역은 이렇지만은 우리 말은 여기서 지금 일어난 뭔 일이 있는 겁니까? 여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Is there something going on here? Is there something going on here? 자, 요거를 단어만 쫓아가면 굉장히 그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what happened나 그렇죠? What's going on 앞에서 위에서 봤던 What's going on이나 What happens나 같은 말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좀 길면서 자체의 내용을 판단하기가 쉽진 않죠. Is there something going on here? I'm sorry, 실례지만 여기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Do you feel it? 당신은 feel, 느낀다 그것을 feel 자, 3인칭 단수가 뒀었겠죠. 당신 또한 그것을 느낍니까? 당신도 그런 느낌이 드세요?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당신도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당신도 그래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편 이어서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